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수시 모집 온라인 설명회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 설명을 하게 된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입지원단 소속 교사 김한주입니다. 우리 지역 국립대학교 설명을 맡게 되었는데요.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공주대학교, 한밭대학교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입니다. 주요 사항 및 변경 사항입니다.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이 총 3,354명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1,969명, 학생부 종합 전형 1,225명, 실기 실적 전형 160명 모집합니다.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이 확대되었는데요. 작년보다 48명 증가한 총 801명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756명, 학생부 종합 전형은 45명 모집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인재 전형 지원 자격이 추가되었는데요. 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지역인재 전형 지원 자격에 추가로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부터는 해당 지역의 중학교 재학 사실과 추가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시기에 해당 지역의 거주 사실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뒤에서 지역 의사 선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형 명칭과 지원 자격이 변경된 부분이 또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고른기회 대상자 전형,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이 따로 있었는데 이것을 올해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기회균형 선발 원 전형으로 국가보훈 대상자,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 자격을 추가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또한 작년에 학생부 종합 전형 원의 일반 전형으로 개설되었던 전형이 올해는 면접 전형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 3 만학도 전형의 지원 자격이 만 30세 이상인 자에서 30세 이상인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일부 학과에서 인문계열 그리고 일부 자연계열에서 상위 3개 합산 12등급 이내, 그리고 인문계열 사범대학에서는 상위 3개 합산 10등급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신설이 되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2에서 기회균형 선발 2 전형이 신설되었고요. 42명을 모집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2 지역의사 선발 전형도 신설되어서 총 27명을 모집합니다. 단과대학도 변경되었습니다. 컴퓨터 인공지능 학부가 소속되어 있던 공과대학이 AI 인공지능대학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고요. 농업생명과학대학 학과별 모집이 시행됩니다. 작년까지는 전공자율 선택제로 농생명융합학부에서 308명 전체를 모집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전공자율 선택제로는 41명 모집을 하고요. 나머지 인원은 전부 12개 학과에서 학과별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형별 요약입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가장 많이 뽑는 일반 전형에서는 1119명으로 작년보다 141명이 줄어든 인원이고요.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21명이 늘어난 749명을 모집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고요.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100%로 해서 선발하지만 사범대학 일부 학과,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 기술교육과만 면접을 실시합니다. 기회균형 선발 원 전형은 작년에 고른기회 대상자 46명, 국가보훈 대상자 17명을 합친 것보다 26명이 증가한 총 89명을 선발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서해 5도 학생, 농어촌 학생, 저소득층 학생, 국가보훈 대상자, 자립지원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미적용합니다. 국가안보 교과 전형으로 작년까지는 국토안보학 전공과 해양안보학 전공 모두 선발을 하였으나 올해는 해양안보학 전공은 교과 전형에서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국토안보학 전공에서만 5명을 선발하고요. 면접이 있고 체력평가와 신체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1은 면접 전형과 서류 전형으로 나뉘는데요. 면접 전형에서는 이제 33.3%의 면접 전형 비율이 있고요. 서류 전형에서는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1 면접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과는 사범대학, 간호대학, 의과대학, 수의과대학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1에서 서류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을 적용하는 학과는 간호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수의과대학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2에서는 소프트웨어 인재, 영농 창업 인재, 의예과 지역 인재, 그리고 지역 의사 선발, 국가안보 융합 인재를 선발을 하는데 여기서 지역 인재 의예과와 지역 의사 선발 전형만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국가안보 융합 인재 전형은 면접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3 농업촌학생, 특성화고 출신자, 저소득층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특성화고 졸 재직자 전형, 그리고 만학조 전형에서도 면접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실기실적 전형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일반 전형, 만학도 전형,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요. 특히 이제 실기실적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 이외에도 출결 점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출결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인문계열 학과들은 작년에 세계합 11등급 이내에서 올해 세계합 12등급 이내로 최저가 완화되었고요. 사범대학의 건설공학교육, 기계공학교육,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 화학공학교육, 기술교육과 간호대학, 생활과학대학의 의류학과, 소비자학과의 경우에는 과탐 반영시에 12등급, 사탐 반영시에 11등급, 직탐 반영시에 10등급 이내였는데 올해는 모두 12등급 이내로 통일되었습니다. 또한 사범대학 국어교육, 영어교육, 교육학과의 경우 작년에는 세계합 9등급 이내에서 올해 10등급 이내로 완화되었고요. 작년에 생활과학대학의 식품영양학과의 경우에는 사실 탐구 영역이 과학탐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지정이 없어졌습니다. 그 외에 과학탐구를 꼭 반영해야 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수학과와 정보통계학과를 제외한 자연과학대학 학과들과 공과대학, 생명시스템과학대학, AI 인공지능대학, 자연과학대학 자율전공, 공과대학 자율전공,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자율전공 학과들은 과학탐구를 꼭 반영해서 상위 3개의 영역 합산 12등급 이내를 맞춰야 하고요. 자연과학대학에서 수학과와 정보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탐구 영역의 지정은 없는데 이제 국어, 영어, 탐구 중 상위 2개 영역과 수학 과목에서는 꼭 미적분과 기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범대학의 수학교육과도 마찬가지로 수학으로 미적분과 기하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그리고 과학탐구 2과목 평균 중 상위 2개 영역과 수학, 미적분, 기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합산 5등급을 맞아야 하고요.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과학탐구 2과목 평균, 그리고 국어, 영어 중 상위 2개 영역과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합산 4등급 이내를 맞아야 합니다. 수의과대학은 합산 6등급입니다. 지역인재 저소득층 학생 전형의 경우에는 각각 약학대학과 의과대학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2개 등급씩 완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안보학 전공에서는 교과 전형에서 상위 3개 영역 합산 12등급 이내의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작년과 달리 사범대학 국어교육, 영어교육, 교육학과에서는 3개 합산 10등급 이내의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요. 건설공학교육, 기계공학교육, 화학공학교육, 기술교육과 그리고 간호대학은 3개 영역 합산 12등급 이내의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과대학에서는 작년과 다르게 현재 새롭게 신설된 지역의사 선발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이 지금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데요. 네, 종합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이 지금 약학대학,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모두 교과전형의 최저학력 기준보다 한 등급씩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의과대학 의사 선발 전형은 국어, 영어, 과학, 탐구 두 과목 평균 중 상위 두 과목과 미적분과 기하 중 선택한 수학 과목 합산 6등급 이내로 교과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보다는 2개 등급 완화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를 때 반영 영역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정한 반영 영역은 모두 응시하여야 하는데요. 예시를 보시면 예를 들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한 과목 중 상위 3개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한 과목을 필수적으로 응시를 해야 합니다. 약학대학과 의학대학, 수의과대학은 반드시 과학탐구 두 과목을 응시해야 하고요. 취득 등급의 평균, 소수점 이하를 포함해서 반영합니다. 입시 결과입니다. 이 입시 결과 자료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와 입학처 홈페이지의 입시 결과를 참고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의 입시 결과이고요. 50% 컷과 70% 컷이라는 이 의미는 최종 등록자 기준 교과 성적 순으로 해서 상위 50%, 상위 70%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또한 여기 나오는 등급은 환산 등급인데요. 모집 단위별로 평가에 반영된 학생부 교과목의 평균 등급을 낸 점수입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까지 포함해서 반영한 등급이고요.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을 제외한 전학년 전교과 평균으로 최종 합격자 중에서 교과 성적으로 상위 50%, 상위 70% 점수를 공개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70% 컷을 기준으로 해서 경영학부의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을 제외하고는 작년에 입시 결과 점수가 재작년 점수보다는 아주 미약하게 조금 하락을 하였습니다. 대체로는 근데 2등급대에서 3등급대 초반까지 점수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입시 결과는 대략적인 경향성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서 참고를 하시고 실제 원서 접수를 위해서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3개년 결과와 또 모집 인원 변동 그리고 이에 따른 경쟁률을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지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학부와 기계공학부 입시 결과도 가져와 봤는데요. 점수를 보시면 대체로는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이 등급이 조금씩 낮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모집 단위의 결과를 담지는 못했지만 대체로는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중반까지의 점수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전 지역의 지원자 결과입니다. 이것은 대전 지역의 특목고 자사고를 제외한 일반 고교에서 지원 결과를 교육청에서 수합한 결과입니다. 물론 모든 전형 지원자 수를 수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거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교과 전형에서 대전 지역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의 지원자가 몰리는 경향성이 보입니다.
이제 작년에 대전 지역에서는 충남대에 총 5,562명이 지원을 하였고요. 지원 건수 기준입니다. 그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3,515건, 학생부 종합 전형은 1,996건, 실기 실적은 51건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63%, 학생부 종합 전형 36%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전형별로 합격률을 보면 교과 전형에서는 29%,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16%, 실기 실적 전형에서는 35%가 합격을 하였는데요. 재작년에 대전 지역 학생들의 합격률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실기 실적 전형 모두 1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교과 전형과 실기 실적 전형에서 합격률이 상승한 결과입니다. 올해는 더더욱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확인사항 및 지원 전략입니다. 충남대학교 지원을 위해서는 특히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를 확인을 잘 해야겠는데요. 충남대학교 진로 선택 과목은 변환 석자 등급을 반영합니다. 일단 A 성취도를 받으면 학생 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1등급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제 B 성취도를 받게 되면 누적 비율에 따라서 성취도 B의 학생 비율과 성취도 C의 학생 비율이 더해진 비율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교과의 성취도 비율이 A 성취도 비율이 30%, B 성취도 비율이 40%, C 성취도 비율이 30%였다면 일단 3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모두 이제 1등급을 부여받겠고요. B 성취도를 받았다면 40%와 30%를 합친 70%, 상위 70%가 지금 4등급 석차 등급 누적 비율에 해당하죠. 그러면 B 성취도를 받았을 경우에는 4등급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또한 모두 성취도 A인 수험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공 자율 선택제, 작년 같은 경우는 총 662명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이 줄어든 것 같죠. 395명을 선발하는데요. 이제 267명이 감소를 했는데 이 인원이 전부 농업생명융합학부에서 12개 학과별 모집 인원으로 돌린 인원입니다. 농생명융합학부라는 자율전공 선택제 모집이 2025학년도랑 2026학년도 2개년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업생명대학의 학과별 입시 결과는 2024학년도 입시 결과로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영농창업인재 전형에서 일부 학과를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입시 결과도 참고를 하시고 또 최저학력 기준 완화 그리고 경쟁률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셔서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전공자율 선택제를 지원할 경우에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2학년에 이제 전공을 선택할 때 자율전공 융합학부로 선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100% 자율 선택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제 저기 써있는 자연과학대학의 스포츠과학과, 무용학과, 반도체융합학과, 그리고 공과대학에서 건축학과, 스마트시티 건축공학과, 자율운항 시스템공학과, 정보통신융합학부, 신소재공학과, 에너지공학과를 제외하고 또 AI대학의 컴퓨터인공지능학부와 생명시스템과학대학의 생명정보융합학과는 제외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단과대학별 모집 학부 같은 경우는 진학이 가능한 소속 학부내 전공별 입학 정원의 150%로 전공 배정 가능 인원을 정하여 선발합니다. 학과별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모집 단위별로 인문사회 융합학부의 인문대학 자율전공은 각각 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동문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한문학과, 언어학과, 국사학과, 사학과, 고고학과, 철학과에 선택을 해서 2학년 때 진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각 자율전공별로 선택할 수 있는 학과를 정리해 놨으니 자세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확인사항 및 지원 전략에서 특히 또 신경 써서 봐야 할 부분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점인데요. 네, 인문계열과 일부 자연계열에서 상위 3개 합산 12등급 이내, 그리고 네, 사범대학의 경우도 상위 3개 합산 10등급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끝까지 수능 점수가 나올 때까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을 지원하는 수험생은 우리 수능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의사 선발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남대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모두 수시 학생부 종합 투전형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진료권과 강력권으로 나뉘고요. 출신 고교 지역 유형에 따라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유형이 달라지는데, 우리 대전 지역 학생들은 광역권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역권으로 선발된 사람의 향후 복무 지역은 충청남도로 한정되고요. 진료권과 광역권 같은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복수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다른 전형으로 복수 지원이 가능한데요. 충남대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A, B, C 구간 3가지로 나누어서 총 다른 전형으로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 1 면접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2, 그중에 지역의사 선발을 제외한 전형이요.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 3 같은 경우는 셋 중에 하나만 택할 수 있고요. 실기전형 같은 경우도 일반과 체육특기자를 중복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충북대학교입니다.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은 총 2,744명으로 151명이 늘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1,650명, 학생부 종합 전형은 1,053명, 실기 실적 전형은 41명으로 대체로 지금 증가한 인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집 단위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전자정보대학의 소프트웨어 학부가 인공지능 학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실기 우수자 전형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미술학과에서 15명, 각각 동양화, 서양화, 조소에서 5명씩 뽑던 인원이 올해는 미술학과에서 총 29명으로 인원이 늘었고, 디자인학과도 작년에는 정시에서만 선발하던 인원을 지금 일부 수시로 이동해서 수시에서도 디자인학과를 5명을 모집합니다. 또 이제 충북대학교 전형 변경 사항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만한 부분인데요. 검정고시 출신자 교과 성적이 산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검정고시 성적 만점을 받았을 경우에 내신 석차 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환산 점수로 환산하면 78점이 되겠는데요. 올해의 경우 검정고시 성적이 만점이어도 이제 점수로는 9점인데 석차 등급 해당하는 점수로는 3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그래서 환산 점수로 계산하면 76점이 됩니다. 올해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역의사 선발 특별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진료권과 광역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이 광역권의 향후 복무 지역은 충청북도입니다. 이제 충남대에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수시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모두 선발하는데요. 이와 달리 충북대에서는 수시와 정시 모집 나뉘어서 모두 선발을 합니다.
근데 올해 2027학년도 정시 선발 인원의 경우에는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9월 초에 공지되는 정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현재 올해 수시로는 총 26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전형별 요약입니다. 학생부 종합, 교과, 실기 실적으로 나뉘고요. 학생부 종합 원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학생부 종합 2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요. 작년에 비해서 두 전형 모두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은 작년과 동일하게 13명 모집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과 경제배려 대상자 전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교과 전형에서는 특히 지역인재 전형이 주목할 만하게 129명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총 26명으로 앞서서 말씀드렸죠. 모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세 번째로 실기실적 전형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대신 체육특기자 전형에는 출결 점수가 반영이 되고요. 실기 우수자 전형의 경우 실기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전형을 치르게 됩니다. 충북대학교의 경우에는 모든 전형에서 면접이 없습니다. 네, 정원 외의 전형이고요. 정원의 전형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변경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모집 인원만 조금씩 변경이 되었고요.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네, 학생부 종합 농어촌 학생 전형은 서류평가 만점으로, 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 만점으로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면접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계열별로 반영 영역이 좀 다릅니다.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반영 영역 제한이 없는데요.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직업탐구는 반영되지 않고요. 또 그중에서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교육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학과는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자연과학대학에서 수학과 정보통계학과를 뺀 나머지 학과와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수학교육과를 제외한 자연계 사범대학, 그리고 수의과대학, 바이오 헬스학부는 과학탐구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모집 단위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학과가 상위 2개 합 8등급 아니면 7등급의 최저학력 기준을 갖고 있고요. 이제 수의과대학과 약학대학 그리고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상위 3개 합 이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학과들이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는데요. 자연과학대학과 또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그리고 사범대학의 자연계 모집단위, 또 약학대 의과대학, 또 창융합대학의 바이오 헬스학부의 경우에는 수학을 필수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면서도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같이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 하나만 인정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수학교육과 또 약학대학, 의예과 같은 경우인데요.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 시에 모집 단위별 반영 영역의 전 영역을 응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한국사는 특히 학력 기준에 등급합에 미포함되더라도 반영 영역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필수로 응시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요. 네, 자세하게 살펴보면 모집 단위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모집 단위별로는 이제 사범대학의 경우에서는 학생부 종합 2 전형에서는 모집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이 표에서는 빠져 있고요.
대체로 두 개의 영역 합 7등급이나 혹은 8등급으로 대체로는 교과 전형과 같은데 이제 수의과대학 그리고 약학대학, 의학대학이 교과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보다 한 개 등급 완화되어서 각각 상위 3개 합, 수의과대학 8등급 이내, 약학대학 7등급 이내, 의과대학 5등급 이내로 각각 교과 전형보다 한 개 등급씩 완화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집 단위별 수능 반영 영역의 전 영역을 응시해야 합니다. 입시 결과입니다. 대입 정보 포털과 입학처 홈페이지의 자료를 참고로 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략적인 경향성과 입결 라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은 한산 등급보다는 대학별로 산출한 환산 점수가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원서를 접수하실 때에는 이제 나의 해당 대학의 환산 점수를 산출을 해보고 입시 결과로 공개된 환산 점수와 비교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경영학부와 기계공학부의 입시 결과인데요. 특이하게 학생부 종합 투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반영되는데 경영학부와 기계공학부 모두 주목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입시 결과가 낮게 형성되지는 않았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전 지역 지원자 결과입니다. 충남대와 마찬가지로 대전 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이 많은 경향성을 보이는 편입니다. 대체로 이제 충남대와 비슷한 성적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에 대전 지역 지원자의 총 지원 건수는 2,230건이고요. 재작년에 비해서는 120건 정도 감소를 한 결과입니다. 그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1,440건, 학생부 종합 전형 781건, 실기실적 전형 9건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각각 전형별로 합격률을 살펴보면 교과 전형은 27%, 종합 전형은 19%, 실기실적 전형이 22%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 전형 합격률이 재작년에는 23%에서 다소 감소를 하였는데요. 교과 전형 합격률이 작년에 22%에서 27%로 지금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확인사항 및 지원 전략입니다. 충북대학교의 경우에도 충남대학과 동일하게 진로 선택 과목을 점수를 반영합니다. 학년별로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반영하고요. 해당 교과의 전 교과목을 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 과목이 성취도 A인 학생이 상당히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율전공학부 지원입니다. 모집 인원에서 약간씩 변화가 있는데요. 총 전체 인원은 작년보다 13명이 증가한 329명으로 특이할 만한 부분은 자율전공 모집에서 농어촌 학생 전형 인원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또 자율전공 학부의 인문사회 자율전공 계열과 자연과학 자율전공 계열의 종합전형으로 각각 17명씩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공 자율 선택제에 지원을 했을 시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학과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자율전공 학부에 소속된 인문사회 자율전공 계열과 자연과학 자율전공 계열의 경우에는 이제 아래에 있는 학과의 바이오 헬스 학부를 포함해서 그 중에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한데요. 단지 이제 학과별로 세부 기준이 있어서 그에 따라 희망하는 학과를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자세한 학과별 선택 기준, 전공 배정에 대해서는 충북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무전공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전공 배정 지침 파일이 나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인문학 자율전공 학부부터 이제 아래 쭉 정리해 놓은 단과대학별 전공 학부는 해당 학과를 2학년 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수 지원입니다. 다른 전형으로 복수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에서 지원 자격 충족 여부에 따라서 최대 6회 지원이 가능한데, 이제 지역의사 특별 전형,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서는 전형 내에서 1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실 대전 지역 학생들은 이 중에서 광역권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서 사실상 이제 광역권 1개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실기 실적 전형 같은 경우는 1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전형과 실기 우수자 전형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에서 지원을 한다면 실기 실적 전형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공주대학교입니다. 2027학년도 전형위원별 모집 인원은 총 2,988명으로 작년보다 18명이 증가한 인원이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1,720명으로 작년보다 21명 증가하였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1,105명으로 작년보다 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실기 실적 전형은 작년보다 1명 감소한 163명입니다. 간호학과의 지원 자격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지역인재 전형 지원 자격입니다. 간호학과에만 해당하는데요. 이제 기존의 지역인재 전형 지원 자격에 추가로 2022년 이후 중학교 입학자는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 교육과정을 3년간 이수하고 또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하며, 또 충청 지역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3년간 이수하며 또한 그 재학 기간 내에 충청권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학사구조가 개편되어서 수시 모집 요강 곳곳에 2028학년도부터는 타 캠퍼스로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2028학년도에 세종 공동 캠퍼스로 4개 학과가 이전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기과학과, 지질환경과학과, 의료정보학과, 인공지능학부 이렇게 4개 학과가 세종 공동 캠퍼스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동물자원학과가 동물생명과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의 면접고사가 폐지되어서 서류 100%로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육특기자 모집에서 종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예체능 계열 모집 단위에서 실기 종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스포츠과학과 모두 실기 종목에 변경 사항이 있으니 지원하실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형별 요약입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요. 가장 많이 선발하는 일반 전형은 855명 선발하는데,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은 36명,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은 46명 선발을 합니다. 성인학습자 전형 1 같은 경우는 원래 2단계 면접 30%로 선발을 했었으나 올해는 서류 100%로 일괄 선발로 변경이 되었고요. 사범대학과 예술대학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4배수를 선발한 뒤에 2단계에서 면접이 30% 반영됩니다. 그 외 나머지 학과에서는 서류평가 100%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 공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모집 요강 안에 종합전형 면접 예시 문항이 안내가 되어 있고요. 입학처 홈페이지 입학 자료실에 진로 진학 가이드북이 있어서 학과별로 원하는 인재상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실기 실적 전형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그리고 자율전공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교과 전형에서 나머지 학과는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선발을 하지만 체육교육과와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의 경우에는 실기가 30% 반영된다는 점 알 수 있고요. 이제 실기 실적 전형에서는 특기자 전형을 제외하면 학생부 30%, 실기 70%의 반영 비율을 갖고 있고, 특기자 전형의 체육교육과는 학생부 20%에 실기 30, 그리고 입상 실적이 50% 반영 비율, 또 스포츠과학과는 학생부 30%에 실기 40%, 입상 실적 30%의 반영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전형이 일반 전형, 자율전공 전형, 지역인재 전형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요. 이제 모집 단위별로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시면 사범대학의 수학교육과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개 과목 영역 중에서 수학을 포함해서 상위 2개 영역이 합산하여 7등급 이내면 되고요. 단 수학 과목 중에서 미적분 기하가 아니라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사람은 2개의 영역 합산 4등급 이내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범대학 학과는 이제 마찬가지로 상위 2개 영역 7등급 이내의 최저학력 기준을 갖고 있고, 간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각각 간호학과를 제외한 간호보건대학, 그리고 인문사회과학대학 상위 2개 영역 이내 9등급 최저학력 기준을 갖고 있고요. 자연과학대학과 예술대학, 천안공과대학은 상위 2개 영역 합 10등급 이내, 산업과학대학은 상위 2개 영역 합 11등급 이내, 또 이제 자율전공 학부를 포함한 본부 소속 국제학부, 인공지능 학부는 2개 영역 합 10등급 이내의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중 하나를 반영하고요. 직업탐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모집 단위별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을 2개 이상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충족으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입시 결과입니다. 학생부 교과의 경영학과와 종합, 그리고 학생부 교과의 소프트웨어 학과와 종합 전형의 소프트웨어 학과입니다. 대체로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이 점수가 조금 낮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인데요.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이 점수가 조금 낮게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전 지역 지원자 결과입니다. 대체로 3등급 초반에서 4등급 중후반까지의 합격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 건수는 1398명으로 교과 전형 782명, 종합 전형 471명, 실기 실적 전형 145명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56%, 종합 전형 34%, 실기 실적 전형이 다른 충남대, 충북대보다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형별로 합격률을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31%, 종합 전형 19%, 실기 실적 전형 18% 이렇게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데, 교과 전형 합격률은 재작년에 비해서 증가를 했는데 종합 전형 합격률이 재작년 25%에서 작년 19%로 감소했습니다. 대전 지역 학생들이 이 공주대 종합전형 준비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입학처 홈페이지의 진로진학 가이드북에 학과별 인재상과 자기의 학생부가 잘 맞는지 확인하면서 지원 전략을 세우면 합격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충남 충북대에 비해서는 실기 실적 전형에서 지원율이 높은 편이라서 합격률 또한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가산점과 출결 성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공주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성적을 반영할 때 출결 성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들 모두 미인정 출결이 없도록
출결 상황을 신경을 써야 할 거고요. 또 교과 성적에서는 지금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교과 전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교과군에서 성취도별 변환 점수는 각각 A 성취도면 5점, B 성취도면 3점, C 성취도면 1점으로 해서 이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자율전공 학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주대의 자율전공 학부는 총 2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유형 1 같은 경우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한 후에 이제 대학 내 전공 자율 선택을 하는 전형입니다. 지금 표에 제시된 학과 내에서는 100% 선택을 보장한다고 하고요. 학생부 교과의 지역인재 전형에서 선발합니다. 각각 공주 캠퍼스 50명, 천안 캠퍼스 87명, 예산 캠퍼스 35명 선발합니다. 유형 2의 자율전공 모집 같은 경우는 단과대학별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단과대학별로 모집 후에 이 단과대학 내의 학과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에서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의 자율전공 전형과 학생부 교과의 기회균형 일반 전형으로 각각 나뉘어서 선발을 하게 되겠고요. 이 유형 2 전형과 유형 1 전형을 모두 합쳐서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는 자율전공 선택제 인원은 총 451명입니다. 이 자율전공 선택제에서 선택할 수 없는 학과에 대해서는 아래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참고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복수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주대학교 수시 복수 지원은 전 전형에서 이제 최대 6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일 전형 내에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이제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의 경우에는 교과 일반 전형과 교과 농어촌 학생 전형을 중복 지원할 수가 없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성인학습자 전형 1과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수시 모집 6회 제한에 미적용되는 전형입니다. 또한 종합 전형에서 일반 전형,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 이 3가지 전형 중에서는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전형에서는 이제 6회 지원 안에서 지원 자격에 맞추어서 지원 가능합니다. 네 번째 한밭대학교입니다. (2027학년도) 전형위원별 모집 인원은 총 2,053명으로 작년보다 24명이 증가한 인원이고요. 학생부 교과 1,284명, 학생부 종합 671명, 실기 위주 98명으로 선발합니다. 신설된 전형이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의 사회통합 전형이 신설되어서 본래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던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이 폐지가 되고 이 교과의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 자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국가보훈 대상자가 포함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이 폐지가 되었고요. 융합건설시스템학과의 야간 전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단과대학이 신설되면서 모집단위 소속이 변경되었는데요. 본래는 정보기술대학에 포함되어 있던 모바일 융합공학과, 빅데이터 헬스케어 융합학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지능미디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가 AI 융합대학이라는 단과대학으로 따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또 모집 단위명이 변경되었는데요. 융합자율대학의 정보기술학부가 정보기술 AI 융합학부로 모집 단위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전형명과 방법이 변경된 전형도 있는데요. 평생학습 미래 야간 전형이 올해는 학생부 종합 야간 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전형 방법 또한 경력 우대 점수가 없어지고 이제 면접평가 점수가 30%, 서류평가 70%, 2단계에서 반영 비율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점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은 작년에 이미 모든 대학교에서 모든 전형에서 반영하게 되었는데요. 한밭대학교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4호부터 9호까지의 점수가 올해 대폭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밭대학교 전형별 요약입니다. 학생부 교과 종합 실기 위주 전형 모두 수능 최저 학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 그리고 지역인재, 학생부 교과 사회통합, 농어촌학생 사회적 배려자 전형은 학생부 100% 반영할 때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점수까지 반영을 하고요. 특성화고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교과 전형 모두 출결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 전형에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석사 통합 전형은 서류 평가 100%로 선발을 하는데 나머지 지역인재 종합 전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야간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그리고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만학도 전형은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실기 위주 전형의 경우 일반 전형에서는 이제 학생부 전형 40% 안에 출결 점수가 포함이 된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시 결과입니다. 융합경영학과와 소프트웨어학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과의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현재 지금 이렇게 괄호치고 평균이라고 표시한 학과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3명 이하여서 대입 정보 포털에는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개 기준으로 이제 최종 등록자 평균 점수를 넣은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3등급에서 4등급 정도의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앞선 공주대학교랑 비교를 했을 때 다소 점수가 높아 보이고 있는데 이유는 학생부 반영 방법이 조금 달라서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행정학과와 기계공학과 점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인재 교과의 공공행정학과는 모집 인원이 3명 이하여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입시 결과를 넣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지역 지원자 결과입니다. 대체로 지금 융합경영학과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과의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3등급 초반에서 5등급까지의 합격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환산 등급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전체 5,228건 지원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0명 정도 더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교과 전형 3,210명, 종합 전형 1,869명, 실기 실적 전형 149명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 교과 전형이 이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형별로 합격률을 보시면 교과 전형 32%, 종합 전형 20%, 실기 실적 전형 21% 합격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종합 전형 합격률이 조금 다소 낮아진 경향성을 보입니다. 기타 확인사항 및 지원 전략입니다. 한밭대학교에서는 이제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 방법이 좀 다르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공학, 인문, 경상, 디자인 계열에서 반영을 할 때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은 교과별로 상위 3과목, 총 9과목을 반영하고 사회과학 교과 중에 상위 4과목 해서 합쳐서 총 13과목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또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상위 3과목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또 계열별로 이 교과금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인문 디자인 계열의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가탐이 동일한 비율을 갖고 있는데요. 공학 계열을 보시면 이제 수학
교과군이 35%로 가장 높은 반영 비율을 갖고 있고, 경상계열도 마찬가지로 수학 교과가 30%로 가장 높은 반영 비율을 갖고 있고, 자율전공학부와 빅데이터 헬스케어 융합학과도 마찬가지로 30%로 수학 교과군 반영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교과 과목 석차 등급 점수인데요. 석차 등급에 따른 등급 점수가 있고, 또 진로 선택 과목에도 석차 등급에 따른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 A 성취도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교과 교과목의 1등급과 같은 10점을 부여하게 되고요. B 성취도의 경우에는 일반 교과의 3등급과 같은 점수, 그리고 C 성취도를 받았을 경우에는 일반 교과에서는 5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율전공학부 지원입니다. 한밭대학교의 자율전공학부는 자율전공학부, 공학건설학부, 정보기술 AI 융합학부, 인문사회 경상학부 이렇게 4개의 모집 단위가 있고요. 모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만 선발을 합니다. 일반 전형,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으로 나뉘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만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융합자율대학에서 2개 학기 이수한 후, 그러니까 2학년이 되면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율전공학부의 경우에는 학과별 배정 가능 인원에 제한이 없어서 이 선택 제외학과, 맨 아래에 있는 선택 제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각각 공학건설학부와 정보기술 AI 융합학부, 인문사회 경상학부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 학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수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밭대학교 내 전형 간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하지만 하나의 전형에서는 하나의 모집 단위만 지원 가능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면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 기계공학과를 지원하고, 또 지역인대 종합 전형에서 또 기계공학과를 지원할 수 있지만,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안에서 기계공학과와 산업경영공학과를 복수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네, 2027학년도 수시 모집을 지원할 때 고려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면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이 전부 없는 전형을 갖고 있었고요. 이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본인이 갖추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자율전공학부에 대해서 학과를 지원할 때 해당 학과를 지원할지 아니면 자율전공학부로 지원을 해서 2학년 때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진로선택 과목 반영 방법을 꼭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점이고요. 충남대, 충북대 모두 진로선택 과목 A 성취도가 유리하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수능 최저 탐구 영역 반영 방법을 확인하셔야 될 텐데요.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3개 다 반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과학탐구 하나만 반영해야 하는지, 과학탐구를 반영할 때 한 과목 반영해도 되는지, 아니면 2과목 평균인지를 모두 확인하셔서 본인한테 유리한 전형에 지원해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2027학년도 수시 모집 온라인 설명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